2012년 11월 23일 서울 한양도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오르면 1년 뒤부터 등재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만약 서울 한양도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성곽은 물론 그 외 숭례문, 흥인지문, 숙정문과 같은 서울 4대문도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한양도성의 문화유산적 가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한양도성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1396년에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후 궁궐과 도시를 방위하기 위해 지은 도성입니다. 한양도성의 전체 길이는 18.627km인데요. 이것은 현존하는 세계 수도의 성곽 유산 중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한양도성은 고대 고구려 평양성과 고려 개성에서 보이는 평지성과 산성을 융합한 독창적 한국형 도성 제도를 계승해 지어졌는데 전쟁이나 내란 방어용 성곽으로서의 방위 기능보다 왕권의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더 컸으며 실용적 시설이라는 측면보다 이니 예와 같은 동아시아 유교 질서와 상징 체계가 강조되어 평온을 기원하고자 했던 건영적 성격이 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적 제10호인 서울 한양도성은 처음 축조된 1396년부터 일제의 국권을 빼앗긴 1910년까지 514년 동안도 성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도성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간입니다. 근대화를 거치며 훼손도 있었지만 문루와 성곽의 원형이 잘 남았기 때문에 축조 당시 조선시대도 성형식의 전통과 문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양도성의 유산 가치는 축조 기술의 창의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양도성의 창의적인 축조 기술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석축 축성에 석회를 사용하였습니다. 석회는 통기성, 접착성, 강도를 높이고 발수 효과를 낸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육축 면석 사이에 석회를 사용하여 빗물의 유입과 내부 흙의 유실을 방지하였습니다. 석회는 채취와 가공 등이 있어 많은 힘이 들어 사용에 제한을 두기도 했지만 육축을 축성할 때는 석 구조물의 안정성을 위해 그리고 도성 남문의 중요성을 따라 조선 후기 남한산성의 석축과 도성 그리고 북한산성, 성곽, 여장 등의 석회가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태조에서 세종, 숙종을 거쳐 나타나는 도성의 석축과 성곽 등을 보면 석회의 사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고 사용처가 다양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루의 하중을 받는 석 구조물의 기초 축조 방식이 크기와 모양이 각기 다른 큰 자연석을 속채움석과 맞물리게 겹쳐 쌓은 기초에서 장대석을 층층이 쌓은 독립된 기초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팔달문에서는 초석의 하부에 초석을 받치는 큰 방향 석재를 사용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초기의 방식은 숭례문에서 변화된 방식은 장안문과 팔달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문루의 하중 전달 방식이 더 효과적으로 계산하여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을 고려한 것으로 건축 기술의 발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면석 상부에 쐐기홈을 사용한 새로운 축조 기술을 도입하였다는 것입니다. 면석을 축조할 때 면석돌의 무게중심에 쐐기홈을 만들어 돌을 들어 올려 쌓는 축조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축조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축조 기술뿐만 아니라 쐐기홈을 내기 위해 사용된 도구가 다양하다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돌의 표면을 정으로 쪼아 가공하는 것에서 뜰 등을 이용해 구멍을 뚫고 넓히는 도구를 사용한 것에서 도구의 개량도 발전 양상으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양도성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들어 축조 기술에서 창의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양도성을 잘 보존하여 소중한 유산 가치인 창의성을 후대에도 온전히 전해주어야 합니다. 한양도성의 변천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 수 있기도 하죠. 한양도성에는
우리나라 역사의 전체가 새겨져 있습니다. 삼국시대 이래 우리 민족이 발전시켜온 축성 기법과 성곽 구조를 계승하였으며 조선시대 성벽 축조 기술의 변천, 발전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축조했을 당시의 모습과 보수한 후의 모습까지 갖추고 있어 성벽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역사의 발자취를 탐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양도성이 처음 완공된 것은 조선시대였습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 평지는 토성으로, 산지는 석성으로 쌓였지만 세종 때 전 구간이 석성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양도성은 근대화 과정에서 옛 모습을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1899년 전차가 개통되므로 도성 안팎이 연결되면서 성문이 제 기능을 잃게 되었고 1907년 길을 넓히기 위해 숭례문 좌우 성벽이 철거되었습니다. 성문도 철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었습니다. 1914년 소위문이 헐렸고 돈이문은 19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일부이지만 회화문, 강의문 등도 철거 대상이었습니다. 이는 해방 이후에도 도로, 학교, 주택 등을 지음으로 반복되었습니다. 한양도성의 증거는 1968년 이후 숙정문 주변에서 시작되었고 1974년 전 구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변 지형과 기존에 있던 석재를 훼손시키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2년 한양도성의 역사성을 온전히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한양도성도감을 신설하여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한양도성은 전체 구간의 70% 정도가 남아있거나 중건되었습니다. 중건 과정에서 원래 자리를 찾지 못한 성문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하며 축성 기술 등 무형의 자산을 제대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한양도성의 보존 및 관리, 중건이 가능했던 것은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통해 한양도성의 기존 축조 재료와 그 치수, 방식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2월 28일 병진 첫 번째 기사를 보면 성터가 높고 험한 곳은 석성을 쌓았는데 높이가 15척이나 되었으며 길이가 19,200척이었다. 평탄한 산에는 토성을 쌓았는데 아래의 넓이는 24척, 위의 넓이는 18척, 높이가 25척이며 길이가 43,300척이었다. 수구에는 높은 사다리를 쌓고 양쪽에다 석성을 쌓았는데 높이가 16척, 길이가 1,050척이요. 동대문에는 지세가 낮으므로 밑에다가 돌을 포개어 올리고 그 뒤에 성을 쌓았으므로 그 힘이 다른 것보다 배가 되었다 라는 기록이 있어 지형에 따른 축성 방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벽의 각자성돌 등을 통해 성벽의 재축성 시기와 담당자 등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기존 축성 방식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한양도성의 원래 모습을 알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복원 및 관리는 미래에도 한양도성의 역사성을 부여해주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위의 능선을 고려해 지어진 한양도성은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더욱 고풍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며 한양도성에 대한 국가기관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도 훌륭한 한양도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한양도성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예술작품의 주제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의 시를 보면 화산, 새 봉우리는 북진이 되고 한강 한 줄기는 남쪽에 둘렀도다. 육조와 백사는 여러 관원을 거느리고 팔문과 사교는 멀고 가까운 곳을 통하네. 석죽산은 기봉처럼 험한 것이 없어 구부러진 성과 둥근 봉우리가 서로 대치하였네. 와 같이 한양도성 안에 자연을 모사하기도 하였으며 조선 후기 문신 홍한주는 성 주위를 둘러보며 꽃이 붉은 문 애워싸 궁궐에 통하고 연기가 성첩을 감도니 이슬다랗게 빛나네.
북악을 바라보니 삼청동이 가까워 남산을 가리키며 심리 멀다고 웃네. 한양의 진면목을 알려고 하면 이 몸으로 하여금 이 산에 있게 하소. 라는 감상을 남겨 삶의 터전과 어우러진 한양 도성의 모습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양 도성을 통해 어우러지는 당시 도성 내부의 모습과 자연의 풍경이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를 이끈 겸재정선의 한양 전경도 창의문도와 같은 그림에 녹아져 있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한양 도성은 500여 년 동안 백성의 보호막이자 나라의 중심, 도읍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어질 때부터 동아시아 유교 질서와 상징 체계를 방영해 이전 국가들의 도성 제도를 계승하여 건설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도성은 사람들의 놀이 장소이자 문학, 회화, 민속의 배경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한양 도성은 자연 속의 도시 경관과 도시 속의 역사 경관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도성은 미래 세대에게 역사란 무엇인지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